세종대왕,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위대한 성군이죠. 백성을 위한 깊은 사랑으로 한글을 창제하여 모든 이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해시계와 물시계 같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셨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백성을 외침으로부터 평안케 한 진정한 애민 군주였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통해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으로 기억되는 분, 우리는 흔히 그를 완벽에 가까운 군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고뇌하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곤 하죠. 그의 치세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완벽한 성군에게도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뇌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없었을까요? 왕이라는 지위는 세상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 첨예한 신하들과의 갈등 속에서 홀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정의 무게는 한 인간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경연과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에게도 내밀한 위안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공식 기록에 장엄한 역사 뒤편에 가려져 있던 세종대왕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와 그 곁에 존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주류 조명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그녀는 세종대왕의 삶과 나아가 조선의 미래에 예상치 못한 그러나 깊고 은밀한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이면, 이대한 왕의 숨겨진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왕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궁궐은 화려한 비단옷과 엄격한 예법으로 가득 찬 거대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왕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율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죠. 그 거대한 궁궐의 한편에는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궁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왕실의 일상을 지탱하며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바로 신빈 김씨 역시 그렇게 궁궐에 발을 들인 평범한 궁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역사서에는 간략하게만 언급될 뿐 그 삶의 궤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만 남아있습니다. 신빈 김씨는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의 비이자 세종대왕의 어머니인 원경왕후 민씨를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궁궐의 엄격한 생활과 복잡한 규율에 익숙해져 있었을 그녀는 원경왕후의 곁에서 왕실의 예법과 궁중의 분위기를 몸소 익히며 조용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겁니다. 당시 궁녀들은 크게 지밀, 침방, 수방 등 다양한 부서에 소속되어 각자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했죠. 원경왕후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다는 기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그녀는 지밀궁녀 소속으로 왕후의 일상을 세심하게 돌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왕실의 내밀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궁녀들 중 한 명이었던 신빈 김씨가 어떻게 세종대왕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원경왕후가 승하한 이후 그녀는 세종대왕의 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궁의 추천이나 왕의 일시적인 관심으로 이루어진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원경왕후를 모시며 쌓았던 풍부한 경험과 단아한 성품, 그리고 어쩌면 그녀만의 특별한 지혜와 매력이 세종대왕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깊은 사색을 즐기던 세종대왕에게 궁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조용히 빛을 발하던 그녀의 존재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녀는 왕의 고독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은 신빈 김씨에게서 궁중 생활의 고단함과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함과 진정한 위안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자리는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였으니까요. 수많은 서책에 파묻혀 고뇌하고 밤늦도록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던 세종대왕의 곁에서 신빈 김씨는 어쩌면 단순한 궁녀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 가장자리에서 위대한 왕의 그림자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과연 조선의 역사에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우리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종대왕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곁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던 한 여인, 신빈 김씨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궁녀를 넘어 왕의 고독한 삶의 위안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을 거라는 추측을 함께 해봤죠. 그렇다면 이 평범해 보였던 궁녀가 어떻게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을까요? 그 숨겨진 인연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더 깊이 풀어가 볼 시간입니다. 신빈 김씨는 본래 세종대왕의 어머니이신 원경왕후를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는 것은 그녀가 뛰어난 예법과 품성을 갖추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궁궐이라는 엄격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쌓아올린 경험과 지혜는 아마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세종대왕의 눈에 띄어 그의 곁에 다가설 수 있었던 중요한 발판이 되었을 테지요.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그녀의 모습은 학문을 사랑하고 깊은 사색에 잠기던 세종대왕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고요하고 단아한 매력이 왕의 번민 많던 삶에 한 줄기 청량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빈 김씨는 세종대왕과의 사이에서 무려 6명의 귀한 왕자님들을 낳는 경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의 경사를 넘어 왕실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테죠. 왕실의 번영은 곧 후손의 번창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으니 6분의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남다른 위상을 부여했을 겁니다.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 등 쟁쟁한 왕자님들이 모두 신빈 김씨의 소생이었으니 그녀는 명실상부 왕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 상승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수많은 후궁들이 자리했던 내명부 안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았을 테고요. 왕의 총애와 함께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현명하게 자신과 자식들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빈 김씨는 세종대왕의 깊은 신뢰와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그녀가 단순히 외모나 일시적인 관심으로 왕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왕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통찰력과 지혜, 혹은 고뇌 많던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을 겁니다. 왕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학문을 탐구하던 자리에서 혹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늘 왕의 곁을 지키며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빈 김씨에게서 단순한 육체적 위안을 넘어 정신적인 교감과 진정한 휴식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왕의 고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적인 대화 상대, 혹은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왕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나갔고 6명의 늠름한 아들들을 통해 왕실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기치 않은 신분 상승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흐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록 넘어 숨겨진 한 여인의 삶과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흔적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신빈 김씨는 세종대왕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후궁의 자리를 넘어 왕의 지적 동반자이자 정신적인 휴식처가 되어 주었죠. 특히 6명의 늠름한 아들을 낳으면서 왕실의 미래에 강력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들이 과연 조선이라는 거대한 토양 위에서 어떻게 자라나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한 여인의 예기치 않은 삶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 그 흥미진진한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시죠. 신빈 김씨가 낳은 아들들은 왕실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죠. 특히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은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품과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명대군을 비롯한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세종대왕의 치세 동안 다양한 국정사업에 참여하며 그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단순한 왕실의 일원이 아닌 조선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동량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은 학문을 숭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정책과 국방력 강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군주였습니다. 이러한 왕의 뜻을 받들어 이명대군은 특히 군사 분야와 과학기술 발전에 깊이 관여하며 아버지의 치세를 든든히 뒷받침합니다. 그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지혜를 모아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무기 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또한 천문학이나 농업기술 등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왕자들이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인 신빈 김씨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을 넘어 왕의 깊은 신뢰를 받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아들들의 교육과 성장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왕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국정에 대한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녀는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왕자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섬세한 보살핌과 지적인 자극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국사를 책임질 인재로 거듭났던 것이죠. 신빈 김씨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은 결과적으로 세종의 치세와 조선의 미래에 지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왕실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며 국정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세종대왕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그녀의 아들들이 왕실에서 존재감 없이 평범하게 지냈다면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 일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거나 혹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의 존재가 단순한 왕의 여인이라는 틀을 넘어 왕실의 중요한 기둥으로 기능하며 거대한 국가의 흐름에 의미심장한 흔적을 남긴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만을 기억하는 듯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수많은 개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이면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